안녕하세요. 네, 해커스팅 맹물의 윤필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심화 과목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 조금만 더 남았는데 딱 절반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힘을 내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 남은 또 6개월 동안 또 힘든 여정이겠지만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중요한 또 이제 문제풀이반과 그리고 모의고사반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하반기 동안에 또 저와 함께 여정을 함께 걸어가두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통계역학을 시작으로 통계역학과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자, 먼저 통계역학을 먼저 목차를 먼저 보시면은 좀 네 가지의 목차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일단은 교재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심화 과목 교재 보시고 그걸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자, 통계학과 매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원래 통계학과 파트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기출 경향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은 총 네 가지 파트 중에서 정말로 이제 기출 문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꼭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통계학은 그냥 짧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사이, 두 주보다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시간으로 통계학이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면서 강의 노트와 강의 교주와 함께 보시면은 굉장히 잘 준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통계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것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 등장하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총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순열이죠. 자, 기호는 이제 NPR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것의 내용은요.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자, 일렬로 배열하는 그런 경우수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 노트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떤 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합이 있죠. NCR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N개 중에서 자, R개를 뽑기만 하는 그럼 뽑기만 하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죠. 자, 마지막으로 중복 조합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NHR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건 뭐냐면 N개 중에서 자, 여기서 조합이란 다른 것은 뭐냐면 중복을 허락해서죠. 중복을 허락해서 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만 잘 계산할 수 있으면은 통과학에서 등장하는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잘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열부터 좀 보면은요. 자, N개 중에서 R개를 이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순열 먼저 보면 자, N개 중에서 R개 뽑아서 쫙 배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리는 이제 R개만큼 자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R개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를 N개 중에 한 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경우수가 N개만큼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NPR은 첫 번째 자리에 N개만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중복을 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N-1개 중에 선택해야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N-R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개수를 생각해보면
자, 마이너스 0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 개수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의 숫자는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고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n 팩토리얼에서 n의 계승 나누기 n-r 팩토리얼 요거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순열이 계산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4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시킨 순열을 생각해 보면, 자, 바로 이제 식에다 대입하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니까 4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럼 4, 3, 2, 1 나누기니까 4, 3, 12가 되겠죠. 네, 12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4가지를 A, B, C, D로 해보면은요, A, B, 그다음 B, A, 그렇죠.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C, A, 그렇죠. 그 다음에 A, D, D, A,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B, C, C, B, 그렇죠. 그 다음에 B, D, D, B, 그 다음에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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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총 12개 이렇게 경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일일이 써드린 이유는 좀 이해를 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경우에서를 다 써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합인데요. 자,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죠. 따라서 뽑은 다음에 여기다 r개를 일렬로 배열시키게 되면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조합에다가 r개를 일렬로 배열시키는 경우의 수는 r 팩토리얼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곱한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바로 순열이니까요. 따라서 조합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교재에 보면은 nr로도 표현됩니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고요. ncr 이렇게도 표현하고 nr에 이렇게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n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순열에다가 r 팩토리얼 나누게 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나누기 r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뭐랑 똑같냐면 nc n-r과도 똑같죠. 이런 기본적인 관계식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그냥 조합이죠. 그냥 조합을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에다가 2 팩토리얼 한 번 더 나눠주는 죠. 그래서 6이 됩니다. 한번 그대로 적어보면 아까 요거에서 그냥 A, B를 뽑기만, 2개를 뽑기만 하는 거니까 A, B하고 B, A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냥 뽑기만 하는 거고 배열을 안 한 거니까. 따라서 A, B,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A, D, 그 다음에 B, C, B, D, 마지막으로 C, D.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있겠죠. 뽑기만 하는 경우 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복 조합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NHR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답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다가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서 R개를 뽑는 그런 경우에서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어떤 예를 가져갈 거냐면,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자, 중복을 허락해서 먼저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4H2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2개를 뽑는 건데 A, B, C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5죠. 5 C2와 같은 거니까 얘는 사실 5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돼가지고 그래서 5, 4, 3 5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0이 됩니다. 10.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4명에게 빵을 2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빵을 2개 나눠주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에게 1개씩 줄 수 있겠지만, 같은 사람에게 2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즉, 빵을 받을, 사람을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뭐 A한테 2개 다 줄 수 있다. 뭐 그런 경우이죠. 그러면 경우수 한번 그냥 따져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는 거니까 일단 요건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A, 중복 허락하지 않는 그런 조합 경우에다가 여기다가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A, 그쵸. 그 다음에 B, B, C, C, 그 다음 D, D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총 10개의 경우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예를 가지고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 일단 4명이 있고요. 4명이 있고, 자, 빵을 이제 2개씩 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4명의 일렬을 세워놓고, 자, 다시 말해 이제 칸막이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칸막이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OC2는 뭐랑 같으면 OC, 3하고 같은 거죠. 칸막이를 3개 선택하면 3개 선택하는 건데, 자, OC2는 이제 OC3와 같은 거죠. 요 관계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자, 5개 중에서 칸막이를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자, 칸막이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자, 빵이 2개 있고요. 칸막이가 3개 있는 거. 왜냐면 이제 4명을 이제 칸막이로 분리하려면 칸막이 3개 필요하죠. 그래서, 4에서 1을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n-1을 빼고, 칸막이가 n-1개입니다. 그 다음에 빵의 개수는 r개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빵의 개수 더하기 칸막이 개수 중에서 내가 일렬로 쫙 걔네들을 배열시켜 놓고 칸막이를 배열하는 어떤 경우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이제 칸막이 플러스 빵입니다. 예. 자, 칸막이 더하기 빵의 개수 5개 중에서 칸막이 선택한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빵, 그 다음에 칸막이, 뭐, 빵, 칸막이, 하나, 둘, 네, 이렇게 했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선택해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로 분리된, 것에 대해서 이제 A, B, C, D가 나누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A가 하나 받고, B가 하나 받고, C하고 D는 빵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5개 중에서 칸막이를 이렇게 선택했다면, 네, 뒤에 이렇게 3개로 칸막이 선택했다면, 그럼 칸막이에 대해서, A, B, C, D 이렇게 4사람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A가 2개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복조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N명의 사람에게다가 빵을 R개만큼은 분배하는 그런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빵의 개수에다가 칸막이 개수를 더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n명을 구분하려면 칸막이 n-1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랑 똑같냐면 n 플러스 r-1에, 예. 그렇죠? 이거는 똑같죠? 그래서 칸막이 개수랑 빵을 일렬로 쫙 이렇게 배열시킨 다음에 그 중에서 칸막이를 n-1을 선택하는 경우 수가 바로, 예, 그 경우 하나하나마다 빵이 분배가 되겠잖아요. 여기는 칸막이로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전체 빵의 개수와 칸막이 개수를 더해서 칸막이 개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바로 중복조합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3가지 이제 순열조합, 중복조합, 경우수를 따지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문제가 나와도 다 이 안에서 경우수를 선택하는 그런 거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제 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엔트로피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통계역학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통계, 즉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연력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연이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연력학적인 상황이 진행해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연력학적인 과정은 전부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죠. 단순히 이제 연력학에서 그걸 법칙으로 받아줬습니다. 모든 이제 연력학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뭐 델타 S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연력학 2법칙으로서 우리가 받아줬는데, 자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렇다면 왜 모든 연력학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가를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는 그 현상을 통계역학적인, 그러니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체가 확산되는 현상도 왜 확산되어지고 다시 원래 기체 분자들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도 역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부 다 설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고, 그다음 다중도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태라고 할 때 이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를 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거시 상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개 시스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온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부피가 얼마이고, 압력이 얼마이다 라는 어떤 그런 특정 값을 가지는 그런 상태를 거시 상태라고 그러죠. 반면에 예를 들어 어떤 온도가 뭐 300켈빈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기체 집단의 온도가 이상기체의 온도가 300켈빈이라 했을 때 부피가 얼마이고, 자 그러한 상태를 가지는 개별적인 기체들의 상태가 있겠죠. 기체 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예를 들어 기체 입자들의 뭐 n개만큼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번호를 다 붙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체 입자 개개인의 번호를 붙여놨을 때 그 개개인의 기체 입자가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지, 자 전체적인 온도가 300켈빈인데 개별적인 기체 입자들의 어떤 운동 상태가 굉장히 많은 개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어떤 거시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하는 미시 상태 개개를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미시적인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의 개별적인 상태, 그걸 우리가 미시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어진 거시 상태가 있을 때 그 거시 상태를 대변하는 미시 상태의 개수는 무지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거시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그 미시 상태, 그 미시 상태의 숫자를 우리가 다중도, 영어로는 멀티플리시티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자, 기호로는 지금 오메가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거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 거시 상태 n을 표현하는 미시 상태를 우리가 오메가 n 이런 식으로 다중도로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좀 심플한 예를 한번 들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동전 4개를 동시에 확 던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개별적인 동전은 던졌을 때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시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딱 던졌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앞면이 나오는 개수,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거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표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앞면이 헤드라고 쓸 것입니다. H. 앞면 H, 그 다음에 뒷면을 T라고 한다면, 자, 동전 4개가 탁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우리가 어떤 거시 상태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거시 상태가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앞면이 이제 하나 나오는 이제 경우인데,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 4개 중에서 앞면이 하나 나오는 그러한 경우는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는 표에 있는 것처럼. 자, 4개 중에서 하나만 앞면이 나오면 되니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 동전이 이제 앞면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이제 거시 상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거시 상태에 대응되는 미시 상태 수, 즉 다중도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면이 하나도 안 나는 경우 있겠죠. 예, 그때는 자, 거시 상태가 0입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미시 상태는 하나밖에 없죠. 예, 전부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 그래서 다중도는 그때는 1이 될 것이고요. 자,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시 상태라고 한다면 N1이라면은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 상태는 총 4가지다. 다중도가 4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시 상태가 2라고 한다면, 자, 4개 중에 2개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걸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표현식이 이렇게 되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즉 4개 중에서 4개의 그 동전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그 동전 2개 선택하는 경우 수만큼 미시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4시2가 돼가지고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는 역시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4개 나오는 경우가 1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진 동전을 한다면 이 동전이 이제 앞면이 나오고 뒷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미시 상태가 등장하는 확률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통계학의 기본 정의예요. 즉 각각의 미시 상태들은 같은 확률로 발생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통계역학에서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확률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거시 상태가 0일 확률은, 자, 전체는 16개입니다. 그렇죠? 전체 16개 중에서 다중도가 이제 1이 밖에 안 돼요. 따라서 1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N1의 상태는 그런 거시 상태를 발견할 확률은 16분의 4, 즉 4분의 1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시 상태가 2가 될 확률은 16분의 6, 거시 상태가 3일 확률은 16분의 4, 거시 상태가 4가 될 확률은 1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동전 4개를 확 던지게 되면은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죠. 가장 높은 확률로 우리는 n equal 2인 그런 거시 상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게 좀 뭐 기본적인 이제 어떤 매우 심플한 상황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주어진 어떤 거시 상태를 발견할 어떤 확률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별적인 미 상태를 동일한 확률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확률 높은 거시 상태를 발견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역학적인 이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어떤 역학적인 과정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 관측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학적인 상황이 이제 관측되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관측하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이 통계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다중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동전 4개 그 시스템은 아주 너무나 이제 심플한 상황이고,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고체모형 아주 현실적인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n개의 입자로 구성이 된 n개의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된 어떤 고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고체는 어떤 고정된 위치에서, 격자 위치에서 이게 진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뭘 알고 있냐면 각각의 이제 입자들이 어떤 이제 미소한 원자들이 이제 진동할 때 걔네들 가지는 에너지는 이제 양자화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양자 시간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HF라는 기본적인 이제 에너지 단위로서 이렇게 불연소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어떤
진동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 양자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n 플러스 2분의 1에 h 바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2분의 1을 좀 생략하고 그냥 n h 바 오메가, h 바 오메가는 h바는 h 나누기 2파이이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그래서 h 나누기 2파이고 그래서 h바 오메가라는 것은 그냥 hf입니다. 같은 거세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각각의 에너지 개별적인 격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단위는 그냥 hf다라고 우리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hf라는 어떤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해서 이것이 0이냐 1hf냐 2hf냐 이런 식으로 불연소 쪽인 에너지 그러니까 nhf라는 값을 에너지를 개별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q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단위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n개의 고체 격자가 에너지를 아예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q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 q가 제로인 경우 정말로 이제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1번 간단하게 진동자가 3개 있다고 해보면 원래 n개만큼 있지만 좀 심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진동자가 3개 있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에너지 단위가 0인 경우 즉 전부 다 에너지 0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격자가 에너지가 제로인 경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가 하나예요. 즉 HF라는 자 빵이 있습니다. 자 HF라는 빵을 각각 격자에 나눠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HF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즉 Q가 1이라고 한다면 에너지 단위가 하나밖에 없다면 자 빵이 한 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빵을 3개의 격자에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있죠. 이렇게 1번이 갖는 경우, 2번이 갖는 경우, 3번이 갖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에 에너지 단위가 2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1번 격자가 2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 원자가 2개 다 가질 수 있고 3번 입자가 2개를 다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씩 나눠가는 경우 있겠죠. 1, 2번이 나눠가는 경우 1, 3이 갖는 경우 2, 3이 갖는 경우 총 6개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만 아시겠지만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자, 이러한 경우의 수는 바로 중복조합이죠. 즉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은 3H2니까 그래서 4C2가 돼서 6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중복조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보면 자, 이 각각의 에너지 단위 수를 가지는 것이 이제 전체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떤 거시적인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Q 값에 따라서 어떤 거시 상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Q가 제로인 거시 상태, 1인 거시 상태, 2가 되는 거시 상태. 이거 좀 못하네요. 네, 3입니다. Q가 3인 그런 거시 상태. 그렇죠? Q 4, 5, 6, 7, 8 쭉 나갈 때 무한대만큼 쭉 나갈 수 있는데 자, 각각 거시 상태에 대해서 여기 표에서 나타낸 것은 미시 상태의 개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Q가 3인 그러한 이제 거시 상태에 대해서는 자, 3명한테 3개 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만큼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이 경우를 한다면은 총 경우의 수는 3H 3이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5C3가 되는 거죠. 얘는 5C2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5, 4 나누기 2라서 10이 됩니다. 보니까 10개 맞죠? 10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자,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은 중복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n개의 격자가 있고 그러니까 n개의 원자가 있고요. n개의 진동자가 있고 에너지 단위수가 q라고 할 때 즉 뭐냐면 n개만큼의 격자한테 q개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경우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상태 개수가 되겠죠. 즉 중복조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n명한테 빵을 q개 나눠주는 경우수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이것은 q 플러스 n-1에서 q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q 플러스 n-1의 팩토리얼 나누기 q 팩토리얼 나누기 n-1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즉 진동자와 함께 그 다음에
진동자 빼기 1, 즉 이제 칸막이 개수죠. 칸막이와 그 다음에 빵을 일렬로 쫙 늘어놓고서 그 중에서 이제 칸막이를 선택하는 n-1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복조합으로서 아인슈타인의 고체 모형에서의 미시상태 개수, 예, 바로 다중도입니다. 이 다중도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거치 상태에 대한 다중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특별하게 실제 상황인 고체 모형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시상태 개수를 가지고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면 A하고 B와는 서로 이제 막 어떤 특별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에너지가 막 전달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고체가 접촉된 상태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가 떨리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두 개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상호작용하는 어떤 아인슈타인 고체 모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고체 A는 진동자의 개수가 NA개만큼 있고요. 고체 B는 NB만큼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에너지 단위수는 고체 A는 QA개만큼이고 고체 B는 QB개만큼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두 상황이 막 이제 서로 상호작용해서 에너지가 막 주고받으면서, 자, 그렇다면 어떤 특정 시점에 시간 좀 흘러가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관측했다 했을 때 과연 에너지가 주고는 받았으니까 Q가 달라졌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관측했을 때 A에서 그 에너지 단위수가 과연 얼마로 관측될 것이고 B에서는 얼마로 관측됐을까? 라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냐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거를, 그렇죠? 즉 가장 다중도가 높은 그 상태에 대해서 발견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한번 다중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서 한번 다중도를 계산해 볼 텐데, 자, 일단은 아까처럼 진동자의 개수는 A, B 모두 3개씩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전체 에너지 단위수는 6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6개가 이제 A 고체와 B 고체에 나눠 가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A를 기준으로 본다면, 자, A 고체가 얼마나 에너지 단위수를 가져가는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거지 상태라고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총 6개밖에 없죠. 즉 A 상태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0개부터 6개까지 쭉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 계의 다중도, 전체 계의 다중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A 고체와 B 고체에서의 개별적인 다중도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의 다중도를 곱한 것만큼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겠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A의 고체가 가져가는 에너지 단위가 0개인 경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B는 6개 다 가진 거죠. 그 연계된 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1개 가져가기 때문에 경우수 1개밖에 없어요. 다중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B는 6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3명한테 6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뭐 계산해 보시면 3 H 6 이거 계산해 보시면 28이 나와요. 그래서 2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QA가 1인 경우, 그럼 A는 하나 가져가고 B가 5개 가져갔죠. 그러면
자, A가 하나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3명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5개 가져갔어요. 3명한테 5개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중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21개가 나옵니다. 3H 5 해주게 되면 21이 나와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A가 2개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B는 이제 4개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처럼 A의 경우 수는 6개, B의 경우는 15개가 나옵니다. 자, 3개가 보이는 3개는 3개, 3개 나눠 가진 거죠. 아까 3개인 경우 10개였습니다. 10개,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개, 5개, 6개는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뒤바뀐 게 되는 거니까 15개, 6개, 21개, 3개, 28개, 1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것의 곱이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 28, 63, 90, 190, 64, 28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표로 나타내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이 개를 관측했을 때 가장 다준도가 높은, 즉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QA가 3인 상태를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이제 QA가 3인 경우를 발견하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장 높은 확률로 QA가 3인 경우를 우리가 관측하게 될 것이다. 물론 4, 5, 6도 관측할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확률로 QA가 3인 그런 상태가 관측되겠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심플한 그런 경우입니다. 즉 진동자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6개밖에 없고 자,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한번 상황을 늘려보겠습니다. 즉 개수가 좀 더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에너지도 좀 많은 그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적 기본 가정은, 통계학적 기본 가정은 모든 미시 상태는 같은 확률로 나타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준도가 가장 높은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 내용을 좀 확장시켜서 자, 이번에는 진동자 개수가 A 고체는 300개, B 고체는 2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단위수는 100개 있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300개한테 100개를 다 나눠주는 경우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커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 쭉 계산하셔가지고 아까 저처럼 표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야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 QA가 이번에는 0부터 100까지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높은 확률은 60일 때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비율이 3대2니까 그렇죠. 그래서 5분의 3만큼을 A가 가져가는 경우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의 5분의 3은 60이니까 그래서 A가 60만큼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 60개의 빵을 가져가는 그 확률이 가장 높아요. 가장 이제 다중도가 높습니다. 60일 때가 보니까 다중도가 가장 높아요. 지금 숫자를 보니까 10에 거의 114승 엄청납니다. 즉 이 정도 개수만 늘어나도 어마어마한 다중도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뾰족한 그러한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즉 대략 한 40에서 80 요 사이에서만 다중도가 거의 큰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중도가 거의 이제 무시할 만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이 값도 좀 큰 값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40에서 80 사이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확률이 이제 전체 경우수분의 다중도니까 그렇죠. 확률이 60일 때가 가장 크겠죠. 명백하게 우리는 가장 높은 확률로 A 상태가 60만큼 에너지를 가져가는 그 상태에서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데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50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A가 60만큼 에너지를 가져간다 라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300개, 200개 정도만 해도 굉장히 뾰족한 어떤 분포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보통의 고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한 몇 개 정도 있죠?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있죠. 아보가드로 숫자는 10의 23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분포 곡선이 굉장히 뾰족한 곡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A가 이제 이 숫자가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훨씬 더 커진다면 거의 뭐 61대 61 그러니까 그쵸. 어떤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그 지점에 거의 100% 그쵸. 거의 100% 확률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그 값을 관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값이 무엇인지를 통계적으로 나타내지만 거의 100% 확률로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논의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요. 과연 얼마나 뾰족하게 이 분포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거의 델타 함수 정도로 우리가 심화 전자기에서 했던 것처럼 델타 함수적으로 거의 뾰족하게 만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거의 100%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관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뾰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 내용은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논의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즉 일반적으로 고체는 굉장히 많은 이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n 개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굉장히 큰 n 값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뾰족할까, 이 분포가 얼마나 뾰족할까를 한번 지금부터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논의는 조금 수학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우리는 스털링 근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가끔씩 문제를 풀 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이제 자료 같은 걸로 반드시 주어질 테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털링 근사식이라는 게 뭐냐면 n 값이 굉장히 클 때 n의 팩토리얼이 이런 식으로 근사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n배를 로그로 한번 채워볼까요? 로그 n 팩토리얼 해줘보면, 자, 그러면 n 로그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n이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의 로그에 2파이 n, 이런 게 있겠죠. 자, 근데요, 생각해보면, 자, n 값은 보통은 아보가드로 넘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얘는 거의 10의 23승입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 10의 23승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큰 숫자이고 로그의 n값 하면 2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 곱하기 n도 거의 n하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제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로그의 2파이 n, 얘는 거의 뭐 2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10의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데 23승이니까 얘는 거의 그냥 뭐 상대가 안 되죠. 거의 무시할 만합니다. 따라서 자, n까지 매우 클 때 n 팩토리얼의 로그 값은 어떻게 근사되느냐, n 로그 n 마이너스 n, 이렇게 근사가 된다라는 거 좀 눈으로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요 스털링 관계식을 몇 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필요하다면 이제 자료로 주어질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인슈타인 고체의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뾰족한 그런 분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 B 고체가 있는데 개별적인 고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고체 모델에서 다중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n개의 진동자에서 q개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요, 우리가 중복조합하면 아까처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n 플러스 q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중에서 q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n-1이나 n이나 거의 뭐 별반 차이 없잖아요. n이 워낙 큰 숫자니까 10의 23승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n 플러스 1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q 플러스 n, 여기다 1 뺀 거죠. 그래서 q 플러스 n에서 q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합식을 이용하면 q 플러스 n 팩토리얼 나누기 q 플러스 n에서 q를 빼주면 n 팩토리얼이죠. n 팩토리얼 나누기 q 팩토리얼, 이렇게 다중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몇 가지 좀 근사식을 써가지고 어떤 이제 결론을 이르게 될 것인데, 자, 일단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어요. 고온인 경우인 거죠. 자, 에너지가 매우 크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다음 먼저 스탈링 근사식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온인 경우와 함께 스탈링 요 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자, 로그의 다중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면 워낙에 다중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로그 값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자, 다중도의 로그 값 한번 취해 보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그의 q 플러스 n 팩토리얼 마이너스 로그 q 팩토리얼 마이너스 로그 n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고온이라고 가정할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q는 굉장히 q하고 n은 좀 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온이라서 에너지 단위수는 진동자 개수보다 훨씬 더 크다. 즉 진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있는 거죠. 많은 이제 에너지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매우 고온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Q도 굉장히 큰 숫자이고 N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털링 근사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면 이거는 Q 플러스 N 로그의 Q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스털링 근사식에서 이제 마이너스 Q 플러스 N이 나오죠. 첫 번째 식에서 그것만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Q 플러스 N이 나오고, 마이너스 원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Q가 있겠고, 여기서는 플러스 N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날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털링 근사식에서 뒤에 있는 빼기 값은 전부 다 상쇄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n 로그 n만 그 항만 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서는 q 로그 q, 여기서는 n 로그 n,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근사식 한번 정해 볼 건데, 자, 먼저 요거 보겠습니다. 요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q 플러스 n인데, 자, 로그 q로 묶어주면 이거는 이제 1 더하기 q분의 n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로그는 곱하기가 덧셈으로 분리되니까 로그 1 플러스 q분의 n입니다. 자, 얘는 또 근사적으로요, 자, 로그 q에다가, 자, 얘는 이제 q가 n보다 매우 크니까 이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로그 1 플러스 x를 이제 전개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 경우에 대해서 이건 x로 근사됩니다. 이제 x로 근사돼서 플러스 q분의 n, 이걸로 근사가 돼요. 자, 이렇게 놓고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자, 이걸 이제 로그 q 더하기 n을 이렇게 근사를 시키게 되면은 이 중에서 q 로그 q는 날라갑니다. 이거 날라가고, 자, 나머지만 우리가 추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자, 로그 다중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머지만 쭉 추려보면 n 로그 n분의 q, 그리고 더하기 n 플러스 q분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얘는 이제 n 곱하기 q분의 n인데, q가 n보다 매우 크다로 가정했기 때문에 n보다 얘가 훨씬 작아요. 따라서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 워낙 작은 숫자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n하고 n,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걸 뭐 로그 하면은
그 규모가 대략 10 정도, 이게 규모, 그러니까 1에서 10 이 정도 그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제 얘만 무시될 수 있겠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네, 로그. 즉, 다중도의 로그 값이 근사적으로 아주 매우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중도를 표현해 보면 익스포넨셜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보면 익스포넨셜의 exp 이렇게 쓰겠습니다. 익스포넨셜의 얘는 n분의 q의 로그가 있고요. 예, 로그에 n분의 q의 n승이고, 그렇죠. 얘는 2의 n승이죠. 2의 n승 더하기 n승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은 이제 덧셈이 이제 곱하기로 분리되죠. 그러면 요 파트는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로그니까 바로 그냥 n분의 q n승입니다. 그래서 n분의 q n승이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n승이죠.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n승인 거니까. 따라서 이제 n분의 2 자연대수 2 그 다음에 q 그것의 n승으로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온인 경우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께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봐주시고. 오케이, 그럼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고체 하나에 대해서, 즉 굉장히 고온인 경우에 있어서 고체 격자 개수가 n개이고 에너지 단위가 q일 때, 그때 다중도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좀 표현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고체가 A, B가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A는 개수가 n개라고 해보겠습니다. n개. 진동 개수 n개입니다. 자, n개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심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A라는 고체에는 n개만큼 진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Q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개수가 n개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Q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다중도는 곱하기가 되죠. 따라서 곱하기 해주면 공통적인 건 n분의 2 그래서 2n승, 그렇죠. 두 개가 있으니까 2n승이 공통이고 나머지는 이제 QA 곱하기 QB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어떤 특정한 이제 Q 값에 왜냐면 이제 절반이기 때문에 개수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2분의 Q에서 지금 굉장히 확률이 아주 높을 것이고요.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로 나눴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냐면 QA는 2분의 Q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가질 것이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났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X만큼 좀 벗어났다라고 해보면 그럼 QB는 전체 에너지가 Q이기 때문에 2분의 Q에서 마이너스 X만큼 뺀 거죠. 자, X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것은 가장 확률이 높은 이 포인트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값이 될 것이고, 자, 그걸 이용해서 저걸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 다중도는요. X로 나타내 보면 n분의 2에 2n승이 있고, 자, 이거 두 개 곱한 곳에 n승이 있으니까 따라서 4분의 q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2n승입니다. n승이죠. n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n분의 2에 2n승이 있고 2분의 q에 2n승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의 q제곱을 이제 앞으로 묶어준 거고 1 q분의 2x 이것의 제곱의 n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을 역시 근사직을 이용해서 한번 이제 표현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q분의 x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죠. 따라서 얘는 익스포넨셜로 좀 고쳐볼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왜냐면 이것은 이제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얘는 이제 1 q 제곱에 q분의 2x 제곱
요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여기서 n승을 곱하기 n 해주면 곱하기 n 이렇게 들어가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 얘는 최종적으로 n분의 2에 2n승의 2분의 q에 2n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의 2x 마이너스 q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이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정규 분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앞에 어떤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x로 나타내보면 x 평균이 0이라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이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시그마고 평균이 제로인 그러한 정규 분포입니다. 자, 두 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서 자, 여기가 지금 얘가 이 지수 자리에 있는 것이 4x제곱 나누기 4n이죠. na누기 그 다음에 q 제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지수 자리에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것은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 2에 대해서 8n q제곱 q제곱 8n분의 q제곱이죠. 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 표준 편차가 얼마죠? 따라서 시그마는 이걸 비교해보면 2 그대로 있고 시그마가 이거의 루트니까 따라서 시그마가 자, 이러한 분포는 x에 대해서 시그마가 2루트 2 n 분의 q인, 자, 그러한 정규 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이제 x축을 q에 놨지만 결국은 이제 x에 대한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qa가 2분의 q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를 x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x에 대해서 이러한 정규 분포이고, 그리고 정규 분포에 대해서 표준 편차, 즉 얼마나 이제 봉우리에서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가 2루트 2n분의 q니까요. 이러한 표준 편차로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뾰족하냐를 나타내는 것은 이 값에다가, 그렇죠? 여기는 평균값 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해주면 얼마나 뾰족한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뾰족한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얼마나 뾰족하냐? 그 뾰족한 정도는 q 나누기 2 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그러면 q는 날아가고 루트 2 n분의 1 이거니까 엄청나게 뾰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뾰족한 그런 이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n값이 10의 3승이니까 이거는 뭐 10의 한 11승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뾰족한 그런 거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는 거의 요 값에 2분의 q에 거의 100% 확률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현실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특정 시점에서 관측했을 때 에너지가 정확하게 절반이 딱딱 분리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관측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거의 100% 확률로.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완전히 똑같은 고체를 이제 붙여놓고서 시간 쭉 무지르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이 분배가 되겠죠. 네,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저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중도까지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출문제에서 다중도를 계산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즉 경우의 수 문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기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 다중도를 구하는 어떤, 그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엔트로피,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중도의 개념과 다중도를 주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이 경우의 수를 좀 이용해서 다중도를 계산하는 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